자, 이제 유학지 84페이지 봅시다.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1번. 시행자는 토지보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단 민간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즉 공익사업이니까 수용 사용할 수 있고요. 민간 시행자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등이 맞습니다. 민간은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면적이 말하다 면적이 마일에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 얼마? 3분의 1. 총수 소유자 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얼마요? 3분의 2. 근데 면적이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제 110만 됐네? 이러면 90만 됐네? 그러면 3분의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이렇게 땅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이 혼자 가면 소유자 몇 명? 한 명.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땅을 갖다 쪼개가지고 다 팔았어요. 몇 명이 됐어요? 9명. 그럼 소유자가 이제 100명에서 이제 109명이 됐네? 그러니까 얘가 을이 사서 을이 또 이렇게 또 쪼개서 또 팔았네?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 2분의 1을 언제 날짜로 계산할 거냐? 이런 얘기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구역 지정고시할 때 그 면적의 3분의 1. 구역 지정고시할 때 그 날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소유자의 2분의 1 얘기요. 자, 그 뒤에 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여건 산정 기준을 언제 날짜로 3분의 2분이냐, 그것은 줄 거나요? 구역 지정고실, 그죠? 구역 지정고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혹시나. 구역 지정고실 기준으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이다. 기준 이후에 시행자가 토지를 샀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샀다, 이 부분을. 시행자가 이 부분을 샀다. 그러면 이제 얘 소유자가 누구였다? 병이었다. 얘는 소유자 수에 따라 포함시켜 동의한 소유자 수로 보고 시행자가 샀으니까 당연히 동의한 걸로 봐야지, 그것은.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여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시켜주고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2번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 무슨 법? 공취법. 무엇을 사업 인정을 본다? 세부 목록 고시.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1년 그림하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자, 2번 토지상한채권입니다. 조합을 제외한. 좌우지간 수용 사용 방식의 조합 나왔는데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왜 때문에 일부 지기바에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은 금년간에 지급 보증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부도날 걸 대비해서. 지정권을 제외한 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토지상한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상한 채권의 기타 해가지고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이자는 발행자 정하고 기명식 증권이고 양도는 됩니다. 2번 양도라면 취득자 양수인은 발행회사 가면은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해달라고 내 거 써놔. 그리고 증권에도 주소 성명 써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상한 채권은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질권자는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다가 질권자 주소 성명을 써놔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은 수용 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이 없는 거예요. 시행자는 도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도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을 줬다. 주긴 뭐 줍니까? 시행자가 뺏어갔지. 뺏어가가지고 생활의 근거지 상실한 자 이주대책 수립시켜야 된다. 어떻게 한대요? 이택, 생택, 협택.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끝나고 실제 실무 가면 필요한 게 거예요. 이택, 생택, 협택. 이택이 뭐라고? 이주가 택지. 생택은 생활용지 택지. 협택은 협의, 양도, 택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택. 김 소장 이택이 있는가? 이택이 뭐예요? 지금같이 비가 오는데 김 소장 생택이 있는가? 생탁 막걸리 얘기합니까? 막걸리? 이러면 두 번 다시 공동중개 안 한다고. 생택 그러면 생활용지 택지. 그 말길 좀 알아먹어야 된다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고
4번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돈 미리 받아 쓰는 거.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발 사업의 조성토지나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원형지. 조성된 토지나 조성되지 않는 토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대금의 전부일부를 미리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단 지정권자 승인받고. 5번은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공급하는데 원형지 공급할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가 복합개발 등에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SS, 학교용지,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한다. 저는 S가 서울대라고 S가 삼성이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SS를 기억해야 원형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서울대하고 삼성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었어요. 2번 이제 조건문 승인입니다. 지정권자 승인받아 공급하는데 지정권자는 승인할 때 조건문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어디? 농지법. 뭐? 농지보조분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전매제한인데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행 인증하는 기간. 대리행 인증하는 기간은 공사 끝나고 5년 아니면 원형지 공급 계약서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이 지나면 파는데 단 2명은 기간 내 판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은 자는 기간 내 판다. 이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입니다. 공급 승인 취소는 누구한테? 지정권자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승인 취소지.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는 이것은 개발자나 원형지 개발자나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뭔가 지금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니까 너 승인 취소 이 얘기고, 원형지 공급 계약 해제는 누구한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네 계약 해제야. 계약 해제 하지마. 근데 계약 해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불응하면 계약 해제. 승인 취소 사유하고 계약 해제 사유.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공급 방법인데 얘는 중요하죠. 원형지 공급은 첫 번째는 수의계약,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SS, 학교용지, 공동지는 경쟁 입찰인데 2회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2번 원형지 공급과는 감기를 토대로 협의합니다. 협의. 그 다음 조성토지 공급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조성토지 어떻게 공급한다라는 건 실시계획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실시계획에 정한 내용대로 공급을 하되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서 제출합니다.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 제출할 때 조성토지 공급할 때 그냥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뭐라고 한다고요?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경쟁입찰. 경쟁입찰은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예요. 근데 조성토지 중 잘 봐요. 조성토지 중 이렇게 어쩌고 말을 붙이면 조성토지 중에서 어쩌고 공급할 때 이럴 때는 경쟁입찰이 아니고 추첨이 가든가 수의계약 가든가 둘 중 한다. 하여튼 뭔가 조건을 붙이면 추첨이나 수의계약이요. 어떨 때가 추첨이냐 그러면 어떨 때가 공주 단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다. 공이 두 가지죠. 공이 뭡니까? 공공, 택지, 공장용지. 공용지는 수의계약이다. 기억해야 돼요. 군민택이며 주택건정지. 단 330의 단독용지는 추첨 방식이다. 그리고 나머지 싼 뭔데? 수의계약인데. 나머지 뭔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는데 수의계약 공급하는데 공급 계획된 면적보다 공급 신청량이 초과가 되면 계획된 면적은 10필지를 이번에 수의계약 공급하려는데 98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주제 신청하게 되면 어쩝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데 공급 계획된 면적보다 신청량이 초과되면 어쩐다? 다시 뭐로 간다? 추첨 방식. 공주, 단추 외에 추가 하나 또 있다. 원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공급하는 공급 계획된 면적보다 신청량이 초과되면 추첨 방식 할 수 있다.
조성토지 공급 바로 뭐로 간다? 경쟁 입장. 수용 사용 조성토지 중에서 토지상환 채권 그러면은 말이 붙었으니까 추 아니면 수인데 추에는 토지상환 채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농지 임대 사용자 할 때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은 몇 년을 한다?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을 정하거나 기간 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한다? 3년 이상으로. 임대차 학교 가가지고 공직 취임해가지고 아니면 질병 치료를 해서 아니면 군대 가가지고 그때는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미만 할 수 있다. 임대차 사용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군대 가가지고 그런 조건을 붙여놓으면 3년 미만, 3년이면. 그러니까 원칙 이해를 조금만 구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 그럼 그래 경쟁입장. 조성토지 공급에서 공공택지 많이 붙어버리면 그때는 추첨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원첨하니까 추첨자 추첨해서 공유단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밑에 4번 조성토지 가격평인데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평업자 평가한 가격인데 감평업자 평가한 가격 뭐라 썼어요? 산술평균 가격 써놨고 그리고 학교용지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이주단지나 시장이나 사회복지나 기타 등등 공적인 용도하고 주민복지 쪽으로 갈 때는 싸게 여기서 싸면 얼마나 싸냐? 감정가격 이하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겠지 말해놓고요. 거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이니까 그 부분 또 봅시다. 자, 171페이지입니다. 수용 사용 틀린가 1번 계획적인 체계적인 토지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면 토지개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예, 집단적인 조성공급,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공급은 환지 방식은 안 나와요. 수용 사용 싹 뺏어와야 되니까. 1번에 맞는 말이고. 2번 토지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장 터미널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등기받으라. 가볍게 너 틀렸다. 이것은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다. 토지공사 너는 민간이 아니잖아 이 얘기고. 3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원하면 몇 등면 일부 지급해서 사업시설 조성돼 토지 건물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4번 공지법 준용할 때 토지법규약 지정고시가 있거나 수용사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것을 본다. 자, 공지법을 준용해서 줄 거예요. 토지법규약 지정고시가 있거나 토지개발계획 지정고시가 있거나 줄 긋고 끝나요? 잘 꺼야 돼 이것은. 토지개발계획 지정고시가 있거나 껐습니까? 예, 그 글자만 딱 지우고, 그 글자만 딱 지우고, 그 글자 지우고, 옛날하고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면 빨리빨리 수용해야 되니까 그 글자 지우고, 그럼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다시 공지법을 준용해서 수용사용 대상에 있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할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이렇게 해야. 5번 재결 신청은 토지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2번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옳은 거 1번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자 필요해서 발행한다.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발행자가 시행자거든요. 시행자.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 필요해서 발행한다. 시행자 필요해서 발행한다. 1번 질문 치웁시다. 아니 이상한 질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시행자가 필요한 거 시행자가 필요한 거 시행자가 필요한데 소유자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는 발행하고 싶고 소유자는 너 줄까 주라 원했을 때 발행한 건데 채권은 발행자 필요해서 발행한다.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가 없죠. 시험에 안 나올 질문인데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안 보면 되고. 혼자 고민하세요. 우리는 안 해요. 2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과 상환한 토지 건축물이 당해 토지받아 조정되는 분양토지 분양금을 3분의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쓰니까.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확 건너뛰고 2분의 1 초과하면 중간말 절대 함정 안 쓴다고 숫자가 함정이지. 그러니까 발행 규모 딱 나오면 2분의 1 틀렸고요. 3번 토지공사가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라. 공사는 안 망하니까 X고. 4번 채권의 이자율은 쓱 지나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러면 5번 채권은 토지보증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므로 이전이 불가능, 이전은 가능.
3번입니다. 3번 채권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토지소산 채권 발행기를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습니다. 2번 지방공사는 금융기관과 보험업법에 한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네, 안 망하니까 X. 3번 토지소산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어쩌라 건너뛰고 이익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맞네. 4번 채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5번 채권을 이전할 때 취득자는 선명과 주소를 원부에 요청하고 취득자 선명과 주소가 원부에 채권에 기재 아니면 발행자에서는 대응 못한다. 이것도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지방사는 보증 안 받습니다. 그럼 1번은 맞냐? 시행자는 토지소산 채권 발행 작성에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 얻어야 된다. 그럼 이 신청을 빡 하는 거예요. 시행자 안에는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시행자 가로 찍었어요. 지정권자는 제외. 그렇게 해야 이 신청을 얻어요. 지정권자는 제외. 법 전문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행자 가로치고 지정권자는 제외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기를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그래야 옳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번처럼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몇 번 써야 돼? 2번 쓰고 1번 쓴 사람 이의신청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또 출제에 또 우겨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완벽히 틀린 것은 2번은 완벽히 틀렸고 1번은 약간 틀렸고. 약간 틀린 거 찍어놓고 불안에 떠지 말고 완벽히 틀린 거 일단 안전방으로 가고. 4번 수용사용 방식 원형지 틀린 거 1번 국가지자체가 복합개발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아까 얼핏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죠. 이거 있었고. 2번 원형지 면적은 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3분의 1 한정. 그것도 맞네요. 참 약간 2번이 혀 짧은 소리 나오네요. 3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자체는 제외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급일부터 5년 내 원형지 공급객 결로부터 10년 기간 중 나중에 도달하는 기간에 진압해 갈 수 있다. 나중이 아니고 먼저 둘 중에 하나 빨리 진압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다. 4번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 건너뛰고 조건 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 정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는 공급계획 해지할 수 있다.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해지하지 말고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해지합니다. 5번 문제 X. 그는 그 문제 만들면 안 되죠. 6번. 5번은 지문 하나 나와야지. 그걸 한 문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승인 취소 사유가 있고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데 승인 취소 사유 3개 있고 계약 해제 4개 있는데 저기서 하나 이쪽 집어넣어가지고 해제 사유도 아니니까 그렇게 문제 만들 리는 없다고. 지문 하나 정도 나오지. 6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조정토지 공급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거 제출하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행을 거쳐 제출한다. 일단은 이 조정토지 공급계획 만들어 누가 제출한다? 지정권자한테 제출, 지정 제출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만약에 지정권자 국장 찾아가면 경비 아저씨가 오지 마세요. 막은다니까. 누구 통해서? 쫄병을 통해서. 시군구 통해서 올라가고 이 얘기요. 1번은 틀린 표현은 아니야. 1번 몰라 타고 2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자, 이게 사업계획서, 이게 평면도 사업계획서. 이만큼에서 이것은 공동주택 용지고, 이거는 학교 용지고, 공원 용지고, 이거는 주차장 용지고, 이거는 이주자 택지고, 이것은 공동주택이고,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이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사업계획서 뭐요? 실시계획이죠. 인가받고 고시예산에서 했죠. 이 내용 그대로만 파라고, 그대로만. 이거는 공원 부지로,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 무슨 용지로 그 내용대로 팔아지 다른 내용대로 공급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금 조정토지 등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가 무슨 용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3번 330의 단독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공장 용지, 공공택지 추천 방식 할 수가 있죠. 4번 조정토지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감평을 표하면 평가된다.
오늘 미리 개발법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갈 시간에 미리 공인평에 평가한다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어디에서? 환기 방식. 지금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다. 그게 뭐라고? 산술 평균 가격. 환지 방식인지 수용사 헷갈리면 안 돼. 지금 가격평가 방법 서로 다르니까. 환지 방식은 감평업자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고 수용 사용 방식은 감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는 심의가 없죠. X고 5번 학교 폐기물 공공시설사. 이거 싸게 줘야 돼? 비싸게 줘야 돼요? 싸게. 얼마나 싸게요? 감평업자가 감정평 가격 이하로. 그러면 싸게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에 지금 4번에 들었으니까 그럼 1번은 맞다네.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되 행정청 아니면 시군구를 통해서 가라. 면장부터 가면 너무 늦으니까 시군구부터. 7번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거 1번 원형지는 토지개발사업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고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3번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 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다. 국가 지자체 또 지정권자 승인받은 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 X. 4번 토지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할 때 교통처리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필요가 없어. 그냥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러고 끝 넘어가는 거야. 그래 할 수 있다. 넘어가야지. 5번 원형지를 공장부터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개발자 선정할 때 경쟁유찰 방식에 이외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스스로. 9번 조성토지 공급 틀린 거 1번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계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에서 필요하면 공급된 자격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99%는 맞아요. 2번 단독주택 용적서 330 이하인 조성토지는 공주단추 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일반에 분양 없는 공공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자 공공용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공공 무슨 애 공주단추가 그 공은 여기에 있는 거기라 지금 공공용지는 수의계약 공주단추가 아니라고. 4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면 뭘 한다고? 추첨. 5번 폐기물 처리시설 싸게 줘요? 비싸게 줘요? 학교 뭐 폐기점에서 뭐 사회복지를 그 말 나면 좀 싸게 감정가격 이하. 10번은 뭐 기출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이게 지금 그 중에서 비싸게 주는 애 누구냐? 비싸게 주는 애. 그러면 학교 공공이죠. 임대 복지죠. 공공청에서 공공이죠. 시정 공지죠. 사회복지 이건 복지죠. 근데 마지막에 지금 1, 2, 3은 함정을 쓸 수가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4번, 5번 말이 많으니까 쫙 봤는데 5번은 유료 그랬으니까 네가 좀 비싸게 이런 얘기고 무료 그러면 같은 레벨이 되는 거고. 11번 조성토지 공급 어른 것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를 만들어서 지정권자 승인 받지 말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아까 이제 행정청이 아닌 자든 시군구 통해서 와라. 2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주택법 따른 공공택지 공급은 공주단추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게 분양할 수 있다죠. 소형토지 가격평가는 감정가 그리 말고 맞네? 그때 감정가격은 산술 평균 가격이고.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공주단추가 아니잖아요. 뭐 미래야지. 수의계약 미래야지. 할 수 있다 그래야지. 5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지. 3번은 26개 수정했는데 왜 수정을 했을까요? 그게 3번 문제가 나올 때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이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가압평업자가 평가한 산술 평균 가격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겁니다. 가압평업자 이 지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우리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법조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감정 가격. 감평업자가 평가한 감정. 그러니까 지금 감평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가 한다. 법조문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출제자가 뭐라 했냐. 감평업자가 평가한 감정가 이 말 뜻이 아니고 산술 평균 가격으로 한다. 이러고 나오니까 엄연하게 감정가 이 말하고 산술 평균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찾다 어쩐다. 야, 이것도 답 없는 문제를 해가지고 11번은 답 없다 라고 2 신청했다고. 26회 때.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언제 봅니까? 토요일 보고 일요일 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주면 토요일날 시험 보고 원주시는 호프 다 마시고 일요일날은 비몽사몽이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뒤져가지고 이 신청까지를 찾는데 그러면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토요일날 우리도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한잔하고 마음 졸이고 있었으니까 그거 난 다음에 우리도 비몽사몽하고 술 들겠으니까 그럼 이제 월화 되면 문제 넣고 죽으라고 찾습니다. 월화 되면은요 이 신청할 문제 다 나옵니다. 월화 되면 수, 목, 금, 토까지 해가지고 토까지 갈 필요도 없이 더 찾아봤자 나올 거 없어요. 월화 되면 눈에 띄는 거는 다 찾았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이 신청이 몇 개 나오냐 그러면 우리 1차 몇 문제 80문제 2차 몇 문제 120문제 신기하게 이 신청이 한 200개 나와요. 우리는 시험만 봤다 그러면 흔히 받아주냐고. 죄다 틀렸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만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월화하면은 이 신청거리 나고 그 다음에 보면 뭐 말이 좀 이상하면 이거 이상한데 하게 되면 그 변질이 돼가지고 갖다 퍼올리다 보니까 이 신청이 몇십 개가 나온다고. 더 기다리지 말고 이때 되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 보기 전이니까 화요일 끝나면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화요일 딱 지나면 덤덤하게 차 소주 한 잔 더 하든가 그동안 못 마셨던가 파전에 막걸리를 하든가 간만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딱 할 때 근데 이때 우리도 선생님도 급하게 찾는다. 급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문제 부족하다며 빨리 찾아주다 보니까 야 이거 답 없다 뭐라 한다? 감정가를 한다겠는데 산술평균이니까 틀렸다. 법조문 이렇게 감정가 이렇게 나오니까 틀렸다라고 이 신청해놓고 법을 찾다 보니까 만약 이게 지금 이게 도시개발법 30조다. 그런데 저기 한 봤더니 이게 한 22조쯤에 딱 해가지고 감정 가격을 한다. 이것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때 감정 가격은 산술 평균 가격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하 같다. 이 말을 빵 써보면 이걸 갖다 이렇게 이하 같다 그러면 22조 밑에 있는 내용들은 감정가격이 전부 다 뭐라고? 산술평균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전문 보면 분명히 뭔데? 감정가격인데 감정가하고 산술평균은 엄연히 다르지. 감정가 산술평균은 다른 거. 이것은 감정가는 합의 감평사 혼자 가서 평가해서 100원 그럼 이게 감정가요. 산술평균은 10명이 가면은 10명 다 더해서 나누기 12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지 이것은. 근데 저 위에 이런 점이 있다. 저 위에서. 감정가는 뭘 한다? 산술평균한다. 그러면서 이하 같다. 이 문구를 딱 써놓으니까 이 정문만 보면 분명히 뭔데? 감정가인데 저 위에서 감정가를 뭘 한다? 산술평균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 해서 이 신청했다고. 근데 지금 이거 바꿔놨다고. 지문을 바꾸면 안 되지. 기출지문을 갖다가. 기출지문은 뭐라 나왔다고요? 감정가액은 산술평균 가격을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실제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뭐 하니까 좀 바꿔놨는데 바꾸면 안 된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26회 수정 아닙니까? 수정.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이 문제 처음 보고 많이 본 거예요? 공부가 안 됐네 그러면 많이 봤다 그래야지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수용 사용 옳은 것은 1번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토지상한채권 발행할 수 없다. 누구 빼고? 조합 빼고.
2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하려면 또 소유하고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공공시행자 필요가 없어요. 3번 시행자는 조정토지 공급받은 자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미흡할 수 없나요? 있죠. 4번 시행자가 학교 설치하려면 또 나왔네. 싸게 비싸게? 싸게. 감정가 이하. 5번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토지의 전체 면적 얼마 이내에서 3분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 맞는 거 몇 번이요? 4번. 13번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 사업 시행 옳은 것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토지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도 심심하면 남의 땅 뺏었다 줬다 할 수 있죠? 심심하니까 안 됩니까? 뭐 하다 필요하면 뺏어온다고요?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심심해서 필요하면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사용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왜 하냐고, 지정권자가. 그래서 1번 어쨌다고? 틀렸다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사용 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2번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공치법. 토정법. 아니요, 공치법.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치법 사업 인정 있는 걸로 본다? 본다.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5번 자 시행자가 토지성한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규모 건너뛰고 얼마? 2분의 1 쳐가지 마라. 2분의 1. 중간만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이고 이제 환지 방식 유학집 갑시다. 환지 방식. 자, 88페이지 보면 환지계 만듭니다. 환지계획은 전부 일부 환지 방식이면 환지계획 반드시 만드는데 2번 행정직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한다. 왜 그러냐? 인가권자가 특도시군구니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인가권자는 특도시군구. 행정청 중에서 맨 밑에 말단이니까 그래서 행정청 인가 안 받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습니다. 두 번째 환지계획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가로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환지계획은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든다. 첫 번째 설계 만들고 두 번째 얘 땅 준다. 필지별 환지 명세. 얘 땅 안 주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면세. 시행자 목선, 채비지, 보르지, 명세. 아파트 준다. 입체한제, 가난상. 환지계획 작성할 때 원칙은 환지계획은 정전 토지와 정돈 토지와 환지의 새로 받은 땅이 환지하니까 무엇을 고려한다? 무슨 면? 위지면, 토소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환경. 기타 상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그게 적응한지요. 위지면, 토수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위지면, 토수리, 환. 두 번째 예외, 이제 부지정. 땅 안 준다. 첫 번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전부 일부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단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과소토지 발생을 방지해서 직권으로 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자 면적 조정에서 크면은 줄일 수 있고 작으면 늘릴 수 있다. 증한지 가만히 할 수 있다. 3번 입체한지는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나왔냐? 시행자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과 건축물 대지 공유 지분 줄 수 있다. 우리 시험은 거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은 신설된 지 올해가 4년째. 밑에 쫙 있는데 4년째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쯤 내야지. 언제까지 버틸 건가. 그래서 합니다. 자, 이제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서 건축물과 대지 공유지분대 입찰 할 수 있는데 토지 건축물이 대리 인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규약 뭐라고? 민간이 2명 이상 하네? 이런 얘기고. 정관, 이거는 법인이 하네?
조합 생각해야 돼요, 조합. 그 다음에 시행규정, 공공시행자 간에 그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시행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입주한 뒤 신청하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사업, 토지개발 사업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시 이하면, 권리가액이 말이에요. 권리가액은 이게 조성 전 토지나 건물 가격이나 평가액, 그 말이에요. 조성된 토지 건물 평가액에다가 곱하기 비례율을 하게 되면, 비례를 하면 권리 가격이 뭐냐, 그럼 간단하게 공사 끝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토지나 건물 가져두면 땅만 가졌든 토지만 했든 이게 공사하기 전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후에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 되냐, 이게 권리가액은 공사 끝난 후에 토지 건물 가치, 그게 뭐라고? 권리가액이다. 그럼 권리가액은 조성된 토지, 공사하기 전에 있는 토지는 땅가격이 싸요, 비싸요? 싸죠. 공사 끝나면 싸요, 비싸요? 비싸지죠. 왜 비싸질까요?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 조성 전에 얘가 땅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 이게 100원짜리다. 100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공사를 하니까 얼마짜리 됐냐? 공사 끝난 다음에 공사를 했더니 얘가 170원짜리가 됐다. 100원짜리가 그냥 170원 된 것이 아니고 뭘 했더니, 공사를 했더니, 내가 그때 돈을 좀 넣었더니 170원 됐다고. 돈 얼마 넣었는데? 30원 넣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거 100원짜리가, 자, 170원에는 공사비용 30원 들어가니까 얼마 됐어요? 140원. 100원짜리가 결론 얼마 되는 거예요? 140이 되는 거예요. 이 140을 보고 우리가, 얘가 뭐예요? 얘가 저기 있는 권리가액. 그러면 권리가액, 자, 140원은 조성된 토지평가 얼마? 100원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해가지고 140% 해가지고 140이 된 거예요. 권리가액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비례율을 어떻게 해요? 비례율 억지로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100원짜리가 얼마 됐다니까? 140이 됐다고. 어떻게 140이 됐다? 170원에서 30원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비례율을 간단하게 전 가격이 뭐가 되는데 후 가격이 된 게 후 가격인데, 이 후 가격에서는 뭐를 뺀다? 공사비 뺀다. 거기다 곱하기 100 그러면 비례율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례율은 공사하기 전 가격이 공사 후에 얼마가 되는가? 공사 후 이게 총 가격이죠. 총 가격에서 뭐만 빼면? 공사비만 빼면 그게 비례율이 되고, 비례율이 100 이하가 되면 거기는 공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례율이 100 이하가 되면 투자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내 땅이 100원짜리인데 비례율이 80%면 공사 끝나고 이거 80원짜리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비례율은 우리 시험에서 비례 한번 났으니까 비례를 이렇게 보고, 비례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 들어가면 중요해. 재개발 실무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비례율 몇 프로, 이걸 보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비례율이 될 수 있으면 높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 재개발한다. 우리 앉아있는 여기 풍물시장 재개발 해야 되는데요? 해야죠. 여기 재개발은 비례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계산 쫙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여기 전체 가격을 다 빼야 돼요. 공사기 전체 가격이 얼마인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간평 법인에서. 돈 받고. 몇 달 걸쳐가지고 간평사 투입해가지고 계산 다 한다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공사도 한다. 공사비용이 총 얼마 들어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건설회사는 알아요. 건설회사는 이거 얼마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끝난 다음에 평당 얼마씩 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것은 이미 그것은 평당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그거를 딱 계산하면 비례를 나온다고. 거기에서 나중에 재개발하면 재개발에서 뭐가 난답니까? 관리 처분하면서 자, 갑이 내가 재개발하는데 땅을 갖다 50평 가지고 있는데 50평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그때 당시 얼마짜리냐? 2억죠, 2억. 2억짜리인데 이 2억은 언제 날짜 평가에 재개발한다면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날짜리 평가에 딱 2억이요. 여기에 또 곱하기 비례율 딱 하게 되면 공사 후 내 가치가 나온다고. 비례율이 얼마 나왔다고 이게 180%다. 그럼 얼마 나왔어? 2억짜리 나면 얼마 돼요? 3억 6천이 된다. 나는 뭐 받기로 했다? 아파트 몇 평짜리? 32평짜리. 이게 얼마짜리다? 4억이다. 그러면 값은 추가 분담금이 4천만 나온 거예요. 나는 이게 3억짜리다 그러면 값은 환급되는 게 6천이 나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비례율이 얼마나 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 처분하면 비례율 몇 프로 이런 거 나온다고. 그거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투자 다 하지 그러면 이거 계산 뺄 수만 있으면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례율 그럼 어렵게 생각하면 비례율은 쉽게 등식을 암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사 전 내 가치가 공사 후에 얼마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율을 보고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 전 금액분의 공사 후 금액을 하면 되는데 공사 후 금액에는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만 빼주면 뭐가 된다? 비례율 된다. 이렇게 알고. 그러면 자, 얘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입주한지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한지 신청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갖다 분양하는데 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 토지 건물 소유자 필요하면 입주한지 신청하서 신청했어요. 갑이 신청했는데 얘 권리가액이 얼마냐? 권리가액이 2억이다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얘가 가장 작아 보죠. 이거 작아 보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3억짜리. 가장 작은 게 얼마짜리? 3억짜리다. 3억이 얼마가 안 되면 70% 얼마요? 2억 1000이 안 되면 너는 어쩐다? 신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입주한지 신청하는데 정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건축물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의 100분의 70 이하면 너 어쩐다? 신청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거 다 알고 있냐고. 그냥 70 이하면 제외. 그렇게 끝내야지. 70 이하면 제외. 우리는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니까 핵심만 딱 좀 70 이하면 제외인데 거기 안 보이지만 하나 더 있어요. 주택 소유한 자는 제외 못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70 이하라도 받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70 이하도 받아준다. 두 번째, 입주한지 신청기간입니다. 입주한지 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랍니다. 다만 환지기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거 토정법 관리처분계 분양신청기간과 똑같아요. 통지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라 돼. 관리처분 수립에 지장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그쪽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입주한지에 따른 주택에 공급해가지고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할 때 다음 갖고 따른다. 동그라미 1번, 2번 그냥 하나 준다. 혼자 주택을 10개, 토지 100개 가져도 1주택. 5명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토지 하나, 건물 하나 가져도 하나 준다. 대원칙은 하나. 두 번째, 시행되는 위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소유한 주택 수만큼 하나, 둘, 셋. 하나. 과밀박, 도시개발격, 토지소유자. 원주 생각하면 딱 좋아요. 원주는 과밀억제권이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원주는 수도권 아니에요. 여주까지는 수도권이요. 원주는 수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력은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에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어쩐다고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두 번째, 근로자 속속 기숙사에서 가진 만큼. 세 번째, 공공사업 시행자는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토정법은 하나 더 있어요. 4개 있어요. 개발법은 3개. 토정법은 뭐가 있어요? 혁신도시. 무슨 가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서 공공기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한 자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토정법은 그게 있는데 개발법은 그게 없다고. 3번 입주한주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주한 지 주택 결정, 아파트로 입주한 지 할 때 상가로도 할 수 있어요. 공장할 수도 있는 거, 방법은 다양하니까. 아파트로 입주한 지 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주택 줄 수 있냐 없냐? 있다고 해야 돼. 있다고. 첫 번째, 그가 가진 토지 면적이 자원가 인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두 번째, 그가 가진 토지 건물 총 권리가액이 입주한 지 공급하는 공동일 때 가장 작은 금액 공급 예정가 이상이면 줄 수 있다. 그 내용 몰라도 괜찮으니까 줄 수 있다고 해야 돼. 있다고. 4번은 무슨 얘기냐? 입주한 지 아파트 500세대. 분양 신청하니까 300명 신청했어요. 200개 남았어요. 누구한테 줄까요?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한테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까요? 그 도시개발권에서 땅 못 받고 현금 청산 받은 자나 철거되는 건물 세입자한테 우선권을 줘요. 4번. 사업 시행자는 입주한 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지에 공급하고 남는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에 정하는 목적에서 채비 정하든가 토지 소유자, 외의자 그게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인 분양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경우 누구한테 주냐? 환지 대상 제외되어 토지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 청산받은 자, 철거되는 건축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현금 청산받은 자나 철거 건물 세입자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렇게 하시고 4번 공공시설 용지. 공치법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공공시설 용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공사하기 전이고 공사하기 후예요. 공사하기 전에 여기에 이쯤 해가지고 왼쪽 모서리 코너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파출소 있어요. 파출소. 공사 끝난 다음에 위지면 토수 리환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해야 돼요? 파출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상적이다 그러면 원래 그 위치 그대로 주는 거예요. 원래는 환지할 때는 제자리는 제자리. 그 자리 주는 게 제자리 환지. 그 자리를 줘야 되는데 얘가 파출소 뭐라고 얘는 공공시설. 이런 공공시설 용지는 위지면 토수 리환 무시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크게 해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 대신에 여기 파출소 대신에 여기에다 파출소 설치해서 했어요. 했죠. 대체되는 공공시설 만들어 놓으니까 파출소 기념으로 놔둘까요? 철거할까요? 철거해야죠. 파출소 용도가 폐지되겠죠. 폐지되면 얘 이 땅 대신에 이 땅 준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했는데 또 하면 두 번 할 꼴이니까 환지하지 말고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 주고 끝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4번의 기억, 공치법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위치 면적 등 원칙적인 환지 계획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지면 토수 리합 무시하고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 그게 비환지예요. 비환지. 날라가잖아. 날비자 비환지. 근데 비환지 써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비환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미연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해서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지금 파출소 생각하고 환지 정하지 않고 이거 환지 정해버리면 두 번 한다고 두 번 해놨으니까 환지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5번 채비지 보리지 그냥 잘 나와요. 5번의 기억은 그냥 잘 나와요. 시행자는 토지개발사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긴다. 남기면 무조건 뭐다? 보르지. 남긴 땅은 전부 다 뭐다? 보르지. 그중 일부를 채비 지정해서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채비지. 경비 충당 채비지. 니은을 딱 읽고 질문할 테니까 생각나는 사람을 찍어요. 니은을 딱 읽고 예를 3개 줄 테니까 그 중에 누가 떠오르는가? 자, 특도시군구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촉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때 생각나는 사람은 1번 좋은 놈, 2번 나쁜 놈, 3번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죠. 작년에 공부했으니까. 몇 번이 생각났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안 들어본 모양인데 설명할 때가 잘 들어요. 설명 안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요.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설명하거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든가 하면서. 딱 한 번 설명하고 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잘 봐요.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은 갑이 도시개발 사업 한다. 무슨 방식으로? 한지 방식으로. 갑은 뭐를 바라보면서 공사한다? 채비지가 자기 몫이니까. 채비지가 뭐라고? 시행자목. 나는 시행자목. 얘는 뭐 바라보고? 채비지 바라보고 공사한다. 그 생각하고 구획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몇 번 땅이 가장 조합입니까? 몇 번 땅이 조합이에요? 5번. 5번을 보고 우리가 일명 뭐라 그래요? 노른자. 채비지가 뭐라고? 자기 몫이다고. 채비지 1, 2, 3, 4, 5, 6, 7, 8, 9 몇 번 잡겠어요? 5번. 당연히 얘 잡겠지. 이렇게 채비지. 이거는 내 땅. 그러면 옆에 있는 땅 소유자들이 얘 보고 좋은 놈이라 할까요? 나쁜 놈이라 할까요? 이상한 놈이라 할까요? 설명할 때 잘 들어요. 왜 채비지를 잡냐? 공사비용 얼마가 필요해서 5,000원이 필요해서 채비지 땅을 그만큼 가져오는데 이 땅을 중심지에서 좋은 땅 가져오는 거하고 외곽에 나쁜 땅 가져오는 거. 중심지니까 땅이 아무래도 비싸겠지. 외곽이니까 아무래도 싸겠지. 근데 문제는 금액은 5,000원 만들려면 비싼 땅 잡으려면 조금 잡아요? 많이 잡아요? 조금만 잡겠지. 싼 땅 잡으려면 그만큼 많이 잡겠지.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잡고 빠지면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땅 면적이 많아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만큼 많아지겠죠? 얘가 많이 빼가면 그만큼 작아지겠죠? 소유자는 땅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조금만 주는가요?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가면 비싼데 중심지 딱 잡고 조금 받고 빠집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그럼 좋은 놈이 좋은 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순수하게 나는 조금만 빠지고 자꾸 빠져야지. 딱 했는데 을이 갑한테 찾아가요. 을이 찾아갑니다. 갑 수고한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부영이에요. 부영. 저 이번에 처음 하는데 부영이 제게 15이래요. 그거 봤습니까? 아니 엊그제 저는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생맥주 한잔 하잖아요. 근데 첫날은 짝수 부르고 겹청수 부를 때 헐수 부르는데 15이 나오는데 안 불렀다 그러던데? 그런 거 안 맞나요? 안 불렀대 얘는. 근데 여기가 15이 부영이 지은 건 대부분 뭐예요? 임대. 그거는 임대는 100% 국민주택이요.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부영이 수고한다 갑이 너 누구냐? 나 부영인데. 근데 어쩌라고? 나는 전문적으로 뭐 한다? 전문적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는 주택법을 좀 모르는 모양인데 있잖아. 네 채비지를 내가 달라고 요구하면 너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나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 갑이 에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 좀 하라니까 주택법이 있다니까 주택법에. 주택법 뭐 진짜 있는 거예요. 뭐 주면 되지 어차피 내가 팔 건데 그래 네 사가라. 근데 문제는 얼마에 주냐 이런 얘기예요. 채비 줄 때 옛날에는 원칙이 저성원가예요. 저성원가 주면 2분의 1 원가를 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원칙은 원칙은 감정가. 감정가격을 준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남겠지. 조금은 남는 건 별로 조금 남겠지. 근데 부영이 미안한데 있잖아 나는 주로 임대를 줘. 국민주택이 분양의 임대예요. 국민주택은 분양주택입니까? 임대주택입니까? 물으면 뭐라 해야 돼요? 짓는 사람 마음이다. 짓는 사람 마음. 분양 줄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이번에 뭘 짓는다고? 임대 진다. 임대 지면 그때는 뭐야 돼? 얘는 원가로 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쩐다고? 나 임대 질 건데? 그러든가 말든가. 야, 너 내가 임대 주면 너는 나한테 얼마를? 반을 뭐를 줘야 된다고? 원가를 줘야 된다고? 그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반을 원가로 빠져버리면. 10년 동안 고생 신나게 하고 남는 거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A씨 그러겠지. 그러면서 사업해야 하냐? 안 하지. 해봤자 안 하지. 배운 게 도둑이라고. 할 게 집에 넣을 거 아니에요. 집사람 그거 할 거니까 돈 벌어오라고. 어쩐다? 또 사업하러 가지.
또 사업을 가면서 뒤통수가 땡기죠, 이제. 아무리 누가 떠올 것 같고, 어른 떠올 것 같고,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긴 해야 되는데, 뺏기기는 싫고, 근데 학습 효과가 있다. 분명히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뭘 했습니다. 나도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중개사 공부해야 되겠다. 주택법 공부 좀 하자. 주택법 공부하는 거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채비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채비지가 나와요. 아까 환지계획 내용 1번 환지 설계,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 청사인 토지 명세, 4번 채비지 보호지 명세. 거기서 나오네. 환지계획 작성하면서 얘가 주택법을 딱 공부했더니 우리 군민대 사업주체가 언제 요구했냐? 작성하기 전에 요구했냐? 작성한 후에 요구했냐? 여기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고. 환지계획 작성안을 요구하게 되면 주택법에서 뭘 하겠냐? 채비지를 갖다가 1단의 토지로 공급해라. 한 필지 묶어서 공급해라. 근데 후에 요구하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후에 요구했다. 이게 법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하여튼 전에 요구하면 하나의 토지를 묶어서 주라고. 그러면 이제 얘는 머리 써야죠. 얘가 먼저 와서 만들기 전에 요구하면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 뺏긴다고.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일 안 한 척, 딴 척 하다가 안 보면 얼른 환지게 만든다고. 잽싸게 만드는데, 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이라고? 좋은 놈. 땅은 조금만 가져간다고. 그 대신 여기를 통째로 잡으면 반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거리 코너 비싼 데인데, 코너만 이렇게 잡는 코너만 이렇게. 사거리 코너 이만큼 잡아놨어요. 비싼 거죠? 그리고 오면 반 줍니까? 줍니다. 반 줄 때 여기 이렇게 반 잘라줘. 이렇게 반. 여기 반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반 잘라주고 여기 반 잘라준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가 이게 지금 중간에 도로가 껴있다고 다 이게 쪼각쪼각 됐다고. 이러면 얘가 받아서 국민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달라고 말해봤자 줘도 받을 수도 없다고.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라고 환지기를 싹 만들고 씩 웃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싸 그러고. 근데 작성만 한다고 확정이 됩니까? 뭘 받아야지? 인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특도시군구. 특도시군구가 자 인가 신청 딱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웃으면서 고생했다 머리 쓰이라고. 근데 자 이 동네 국민주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촌이요 부촌. 부촌 국민주택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 해라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촌이 빈촌이야 빈촌. 이거 무주택 서민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넣어야 되겠어요. 국민주택이 필요해요. 그럼 어쩐다고? 저렇게 하면 인가 안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야 그러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쩐다고? 일부를 한 군데로 모아라 그러면 인가 줄게. 그게 지금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 아래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도시군구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촉진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채비지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 정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채비지 집단용으로 누가 한다? 특도시군구. 왜 특도시군구 한다? 얘가 환지계 인가권자니까. 그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얘가 환지계 인가권자니까 인가권자가 채비지 뭐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볼 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러면 갑자기 무슨 말이 이러면 안 돼 이제. 분명히 설명했으면 뭐라고? 좋은 놈, 좋은 놈. 그 다음에 5번 밑에 보면 이제 토지 부담률 잠시 쉬고 합시다.